최근 한 충남도 의원이 명함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정식으로 겸직 신고를 해 이해 충돌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진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1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병원 유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안의 한 과일 저장 저온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 동안 규모 2.0 이상 지진이 17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최근 충남도 의회에서 명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의원이 명함 뒷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호석 기자,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최근 김석건 의원이 명함에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명함에는 건축사무소 성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동료원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이곳에 공동주택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 등을 다루는 충남개발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남도 산업경제실 쪽에도 지식산업센터와 천안아산 R&D 지적지구 등 건축 관련 사업이 많은 만큼 건축사라는 업무의 특성상 이해충돌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 의원은 정식으로 겸직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충남도의 겸직 현황을 보면 김 의원은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사무소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 보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 의원은 명함과 관련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올해부터 바꿔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건축 관련 사업은 입찰 결과 설계 공모를 통해 심의하는 등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위원회와는 무관하다며 이해 충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에 대해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진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1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는 26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진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로 정주 여건과 생활 환경 부족이 55.8%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교육, 의료 서비스 확대와 문화생활 활성화, 정주 환경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고등학교 신설과 공공병원 유치, 방과 후 돌봄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안의 과일 저장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25일 저녁 9시쯤 천안시 성완읍의 한 과일 저장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이 불로 과일과 지게차 등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9,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창고 인근 공터 자재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2.5 그리고 규모 2.1의 지진이 잇따라 9km 해상에서 규모 4.5,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 계속되는 지진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남편이 그래서 얼른 전화했니. 거기서도 지진 진동을 느꼈. 지난달 말부터 강원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동해안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4월 23일. 이후 5월 22일까지 30일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차례나 일어났습니다. 4월 23일부터 28일까지는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5월 10일에는 동해시 내륙에서 발생했는데요. 5월 14일과 15일, 22일에는 다시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물 흔들림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 잠이 다 깨서 소파에 이렇게 있었는데 르륵 하면서 뭐가 집이 흔들리는 거죠. 뉴스를 봤더니 자막이 막 지진 자막이 올라가가지고. 최근 잇따르는 동해안 지진,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역단층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 단층이 뒤틀리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4월 말부터 이어진 지진은 15일 발생한 규모 4.5 지진의 전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발생하는 작은 지진이었다는 겁니다. 지진 후에 발생하는 여진이 있고 지진 전에 발생하는 전진이 있는데 전진이 먼저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가 본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규모 4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4월 동해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2016년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숙종 7년인 1681년에 양양군에 큰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양양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진을 규모 6.5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을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음과 동시에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동안 동해안에서 규모 4.5 지진보다 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100% 확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생한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여진은 규모가 좀 더 작은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국내에서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서 이번 지진은 역단층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한 만큼 해저단층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2월 금산의 한 회전 교차로, 빠져나가는 차량과 진입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진입 차량이 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회전 교차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고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해 11월 청량의 한 도로, 전방에 회전 교차로 표시판이 보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회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가려는 순간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회전 교차로는 이미 진입해 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새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감속 또는 일시 정지하고 회전 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양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진입 진출 시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도 안전한 통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밤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빠르게 진로를 변경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가드레일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데요. 야간 운전은 주간보다 훨씬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속도감도 둔해지는데요. 졸음 운전에 유의하고 과속을 자제하는 등 운전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우기에 대비해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기간은 30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대형 건축 공사 현장 25곳과 대규모 개발 행위 현장 73곳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흙막이 관리 상태와 배수 처리 대책, 절토 사면과 옹벽 구조물 상태 등입니다. 시는 점검 결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 진단을 통해 보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26일 해양수산부의 2024년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지역은 근흥면 마금 3리와 고남면 누동 1리이며 태안군은 117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군은 두 지역에 커뮤니티 센터와 노인 공동생활홈, 안전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일부터 4주간 가축 분뇨 배출 처리 시설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에 대비해 하천 수질 오염 예방과 가축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진행됩니다. 단속 대상은 가축 분뇨 배출 처리 시설과 관련 업체이며 단속 사항은 무허가 배출 시설과 가출 분뇨 유출 여부 등입니다. 또 홍성군은 시설 관리 기준 준수와 정화 처리 시설 정상 운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